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 너무나 다른 두 삶을 살았던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문화계와 정치계의 중심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 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배우이자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그의 동생, 가난한 주교로 불렸던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입니다. 같은 피를 나누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형 유인촌은 1970년대 후반 연극 무대에서 데뷔한 후 곧바로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유의 깊이 있는 연기와 카리스마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역사는 흐른다, 김의 전쟁, 야망의 세월 등 작품을 통해 국민배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KBS 연기대상, MBC 연기대상 등 굵직한 상을 휩쓸며 명실상부 한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한편 그의 동생 유경촌 주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와 스포트라이트 대신 가난한 이웃 곁을 지켰습니다. 에어컨조차 켜지 않고 오래된 차를 직접 몰며 명동 밥집에서 노숙인들에게 국을 퍼주던 그의 삶은 세속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솔한 헌신은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값진 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재산과 명성을 쌓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유인촌의 삶은 단순한 배우의 경력을 넘어 한국 문화사와 정치사에 동시에 이름을 남긴 특별한 궤적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 연극 무대에서 처음 등장한 뒤 빠른 속도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며 수많은 작품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특유의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는 곧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는 그가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한 시기였습니다. 역사는 흐른다, 김의 전쟁, 야망의 세월 같은 굵직한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그의 이름은 안방극장의 대표 브랜드처럼 여겨졌습니다. 백상예술대상, KBS 연기대상, MBC 연기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며 연극, 영화, 방송을 모두 섭렵한 보기 드문 예술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신인상까지 제정될 정도로 그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했고, 예술계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장관 자리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술과 정책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문화행정 전반을 이끌었고, 이후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 문화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역대 최장수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관심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 청문회 당시 공개된 그의 재산은 약 140억 원으로 예술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약 162억 원, 2025년에는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고가 부동산이 주요 원천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중과의 괴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배우 명준의 재산을 언급하며 그 정도는 배우 생활을 하면 충분히 벌 수 있다 라고 말해 반발을 샀고, 결국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정치 무대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양팀 더그아웃을 방문해 시구 행사가 지연된 사건, 청문회 자리에서 찍지 마세요 라고 언성을 높였던 장면 등은 그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대중은 예술인으로서 존경받던 그의 모습과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태도 사이의 간극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예술과 정치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보기 드문 인물로 한국 사회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경력과 막대한 재산의 이면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택한 동생과의 극명한 대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의 삶은 형 유인촌의 화려한 궤적과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주교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그의 실제 생활을 정확히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라는 높은 직책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20년 넘은 낡은 자동차를 끝까지 직접 운전했습니다.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스스로 핸들을 잡으며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는 모습은 평범한 시민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당 행사나 순례에 참여할 때에도 따로 숙소를 마련하지 않고 평신도들과 같은 바닥에 침낭을 펴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검소함을 넘어 철저히 복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명동밥집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새벽 직접 국을 퍼주며 노숙인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추운 날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건네주기도 했고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며 성채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자원봉사자들과 가난한 이웃들 사이에서는 진짜 사제라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선종 이후 밝혀졌습니다. 교구로부터 받은 활동비, 강연료, 개인적인 후원금 대부분을 조용히 사회단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기부해왔음에도 단 한 번도 자랑하거나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정순택 대주교와 동료 사제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그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품고 살았는지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사제의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장례 미사에서 유인촌은 누구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동생이 이렇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대중 앞에 서왔던 그가 이 순간만큼은 단순한 장관이나 배우가 아니라 한 사람의 형으로 돌아와 동생의 삶을 새롭게 마주한 듯 했습니다. 두 형제의 삶은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유인촌은 수십 년간의 연기와 정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계와 정치계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각종 시상식의 영예, 그리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은 분명 세속적 기준에서 본다면 빛나는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 뒤에는 정치적 논란, 대중과의 괴리, 부에 대한 끝없는 의심이 따라붙었습니다. 반면 유경촌 주교는 세상의 주목을 피하며 가난과 소박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삶은 조용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떠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한 이유는 그가 남긴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조적인 두 길은 한국 사회 전체에도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까? 더 많은 재산을 쌓고 더 큰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더 많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일까? 유인촌은 예술과 정치 두 영역을 넘나들며 이름을 알렸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동생의 삶 앞에서 깊은 죄책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유언,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한 문장은 형의 눈물과 맞물려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의 대비가 아닙니다. 한쪽은 세속적 성공의 끝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쪽은 사랑과 나눔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국 사회가 동시에 품고 있는 두 얼굴이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새 우리의 삶으로 향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유인촌과 유경촌 주교의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가족사입니다. 이 두 형제 외에도 장남 6일촌은 MBC에서 수많은 명작 드라마를 연출한
유명 PD 이자 연극 연출가로 활동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같은 대하드라마를 비롯해 굵직한 작품들을 남기며 한국 방송계와 문화계에 깊은 발자취를 새겼습니다. 즉, 유씨 집안 세 형제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빛낸 인물들이었습니다. 장남은 방송과 연극에서, 둘째는 배우와 정치인으로서, 막내는 주교로서 한 가족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길을 걸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경촌 주교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교회 안팎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명동 밥집에서 국을 퍼주고 노숙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외투를 내어주던 그의 모습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사제의 진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 유인촌의 삶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예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낀 아픔과 눈물은 보여줍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어도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세 형제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지닌 다양한 얼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한쪽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또 다른 쪽은 가장 조용한 골목에서.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길은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공통된 가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씨 가족은 한국 사회를 비추는 상징적인 거울이 됩니다. 결국 유인촌과 유경촌 주교의 삶은 단순한 형제의 대비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던지는 깊은 질문이 되었습니다. 유인촌은 수많은 작품과 정책, 그리고 막대한 재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아있고 한국 문화와 정치의 한 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동생의 삶을 마주했을 때 흘린 눈물은 세속적 성공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반면 유경촌 주교는 이름 없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 갔습니다. 그는 재산도 명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으며 고통받는 이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고백은 한 시대를 넘어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길은 우리 모두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재는 것은 과연 옳은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공일까? 유경촌 주교의 장례 미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긴 사랑의 무게가 세속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증거였습니다. 유인촌의 눈물 또한 그 사실을 증언하는 듯 했습니다. 형이자 장관이자 배우였던 그는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가족으로 돌아와 동생의 삶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결국 재산보다 사랑을 오래 기억합니다. 권력과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으로 채워진 삶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유인촌과 유경촌 주교의 삶은 서로 너무도 달랐지만 결국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질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울림을 전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촌과 유경촌 주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세상은 종종 성공을 재는 기준을 물질적 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적인 명예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과 헌신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유인촌 전 장관은 배우이자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화려한 순간을 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드라마와 영화, 정책과 공직 속에 깊이 새겨졌고 한국 사회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의 삶을 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이라도 사랑과 나눔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눈물과 후회의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경촌 주교는 세속적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매주 새벽 노숙인에게 국을 나누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자신의 편의를 뒤로한 그의 삶은 세상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 영원히 기억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는 단순한 사제의 한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삶의 지침입니다. 이 두 형제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속물적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려 들지만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해 다가갔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촌과 유경촌 주교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회적 위치가 변해도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진 삶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살아남습니다. 물질은 사라지고 명예는 빛을 잃을지라도 사랑은 남아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 순간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진심으로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인촌과 유경촌 주교 두 형제의 삶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닌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진정한 과제입니다.